이번에는 개발이 된 택지를 사서 네. 집을 지으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별도 공사비가 안 들 네. 것 같은 거예요. 택지지구라 하더라도 네.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네, 별도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 박람회도 또 네.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아, 예. 요즘 건축 고민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토지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네. 이번에는 개발이 된 택지를 사서 네. 집을 지으면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별도 공사비가 안 들 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그죠. 저도 많이 받는 네. 질문인데 시내에 있는 네. 나라에서 개발한 택지 개발 지구에 토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개발한 전원주택 네. 그 택지가 있잖아요. 도로 개설이라든가 네. 우하수 관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아이 저희 땅은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런 땅들도 일단은 기반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집을 짓게 되면 그 기반 시설에서 집까지 연결해야 되는 관로 연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네.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땅 앞에 네. 가스관도 돼 있고 전기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냥 집 지을 때 어차피 거기서 그냥 뽑아서 쓰면 되는 건데 왜? 근데 그게 뽑아서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건축주가 직접 연결할 수도 없잖아요. 전문 업체들이 다 있어요. 지정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나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수는 오수, 상수는 상수,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연결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택지지구라 하더라도 네.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네, 네. 별도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차피 네, 네, 얘기 네. 이렇게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우리가 택지지구를 봐보죠. 예, 예. 어차피 택지지구나 개인이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나 기반 시설은 똑같이 다 해놓거든요. 도로 개설해가지고 포장 다 해놓을 거고요. 풀이 자라서 안 보이겠지만 이 대지 안에 보면은 네. 도시가스, 오수, 우수, 전기, 통신 관로가 다 안에 매설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네네. 요 대지 안에서 건물하고 연결 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얼마 안 들겠다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 택지지구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해가. 근데 여기는 네네. 도시지역이기 도시지역이요. 때문에 네. 30평 이상은 건축 허가로 진행돼야 되시기 때문에 네. 최하 한 5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한 800만 원까지 건축 허가비가 들어가고요. 건축사 네네. 비용이. 그리고 이제 감리비가 평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0평을 짓는다 그러면 500 네. 정도가 감리비로 들어간다고 금액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콘크리트냐 목조냐에 따라서 또 네. 구조 계산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구조 계산 필수인 거죠? 그죠, 예. 아. 구조 기술사 비용이니까. 네네네네. 건축사에서 일반적으로 견적을 낼 때 예. 같이 견적을 낼 텐데 구조에 따라서 조금 구조 계산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용이 전에 했을 때 그때는 감리비가 아니고 그냥 신고비 해가지고 그때 얼마 정도? 그거는 도시 지역 외 지역일 경우는 그렇죠. 60평 미만은 신고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보통 300에서 400 감리는 네. 없고. 감리가 없고 그럼 이게 2배 차이가 아니고 훨씬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여기서 예. 앞에서 벌써. 예. 그럼 그것만 내면 끝이 나는 건가요? 인허가는 이제 그렇고요. 인허가 예. 여기까지는 인허가인 거예요. 그다음 다른 거는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나라에서 개발한 택지지구는 그냥 택지지구라고 표현하고 네. 개인이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는 그냥 전원주택 단지라고 네네네. 표현을 할게요. 택지지구는 일반적으로 보면 다 시관로로 연결이 돼 있는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 땅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주택 단지는 한 50대 50 정도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관로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택지지구는 네. 기본적으로 정화조 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수바지 맨홀이라는 것만 하나 설치를 해서 네. 연결만 하면 돼요. 오수바지 맨홀은 지정업체가 있어요. 오수관로 연결은 지정업체가 있어서 지정업체에서 그 연결을 해야 되고요. 건물하고 연결하는 거. 네. 로드하우징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게 이제 지역별로 약간 틀린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네네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시공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관로가 들어와 있으면 비용은 많이 들진 않아요. 보통 100에서 200 사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전에 비해서 저번에는 막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됐었는데 네네. 근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정화조를 묻으면 좀 네. 비쌀 수 있는데 네네네. 일반 시관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네. 그냥 오수바지 맨홀 설치해서 연결만 하면 되고 네. 준공 때 필증
300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네. 상수도 매다기는 또 상수도 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 매다기 설치 비용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대략 그거는 50에서 100 정도.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정도는 네, 아니네요. 일단 네. 다른 현장에 비해서 예. 근데 작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요게 모이면 예. 금액이 커지니까 무슨 무서워지고 이제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네. 따져 봐야 되는 네. 부분이겠죠. 택지지구를 떠나서 네. 이렇게 허가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건물 연면적이 45평이 넘어가면 네. 통신공사라는 걸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네네. 통신공사는 뭐냐면 집 안에다가 통신 단자함을 만들고 네네. 마당에 지중화 공사를 해가지고 통신 점검 매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건 또 통신 업체에서 와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용 점검사 받고 막 그렇죠. 그거 해야 그래서 되는구나. 그게 네. 또 한 300만 원 내외 들어가요. 이거는 비싸네요. 그리고 이제 네.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전봇대가 없죠. 다 전기가 지중화돼 있어요. 전기도 네. 지중공사를 해야 돼요. 전기도. 예. 그러면 이 위로 띄우는 것보다 확실히 지중으로 넣는 게 더 그러니까 비싸요. 깔끔하죠. 깔끔한데 금액은 들어가죠. 전봇대에서 전기를 직접 연결하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데 네네네. 지중공사를 하려면 땅 파고 또 점검 매놀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돈 100만 원 정도 예산 잡으시면 와, 근데 이게 지금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네. 원 이러니까 벌써 거의 네. 1000만 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거고 네. 600 정도 이제 네. 기존 관로가 들어와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집에다 연결하는데도 네. 이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아주 정확하게 잘라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예. 측량은 해야 돼요. 이거 측량 안 할 수가 없군요, 이 네, 택지지구도. 왜냐면 택지지구는 땅이 작아요. 건물이 최대한 배치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경계 측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 측량하는데도 보통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와. 측량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들어가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이거 원래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가면은 택지지구에 가니까 이게 밑에 다 말뚝하고 다 박아놨더라고요. 그 네. 말뚝이 박혀있다 하더라도 이 말뚝이 어떤 분이 이렇게 아. 옆으로 옮겨서 박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새로 지으려고 하면 무조건 새로 박아야 돼.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믿고 네. 시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준공 때 보니까 우리가 대지 안의 공지라고 그래서 대지 경계선에서 또 이 택지지구 지침에 따라 틀린데 50cm를 떨어뜨려야 되거나 1m를 떨어뜨리거나 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어긋났을 때 처마를 잘라야 된 거나 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큰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돼요. 예, 그 경계 측량비 아끼려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택지지구는 하나 알아두실 게 전원주택 단지는 전원주택 단지에 따른 지침이 따로 없어요. 근데 택지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서 택지만의 자체법이 있어요. 제가 이거 대충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지붕 모양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 가구수 제한, 주차장의 출입구 위치. 출입구의 위치도 좀. 예, 만약 이 코너 땅이라고 그러면 이 위쪽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밑으로만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경우도 무조건. 있어서 네네. 설계할 때 이거에 맞춰서 주차장 위치를 잡아서 네. 설계를 해야 돼요. 지구 단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받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건축사 통하면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건축을 진행할 때 네. 그때 이제 건축사한테 지구 단위 지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국가에서 개발한 택지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다. 있다가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네네. 왜냐하면 네네네. 택지라는 거는 네네. 전체적인 어울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네. 주택이랑 이런 가구 수도 어느 정도 배열을 맞춰서 얘네들 기준을 잡고 아. 또 이게 졌을 때 전체 단지 예. 그거에 대한 그림을 보기 때문에 전체 도시경관. 도시경관 이런 걸 네네네. 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거고 개인이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들은 그냥 법에 맞춰서 그냥 개인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따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아까 전에 말한 개인이 개발한 게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자율적인 부분은 생기죠. 네. 그게 조금 있긴 하네요. 네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해 준 게 인허가비, 그다음 오수, 상수, 네. 측량, 전기통신 이렇게 가지만 하면 되는 건지. 여기서 또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그런 게 없었는데 갈수록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지내력 테스트. 착공 네. 신청 들어갈 때 네네. 지내력 테스트를 해서 오라고 해요. 지내력 업체를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일단 땅을 한번 파가지고 그 지내력 테스트를 해서 시험 정석서를 넣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비용도 뭐 한 돈 100만 원 내외로 네네.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네. 건물이 제대로 앉혀져 있는지에 대한 현황 측량이 준공 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근데 현황 측량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예. 웬만하면 다 준공 때 요즘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해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꼭 택지지구가 아닌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택지지구에서 많이 요청을 해요. 그 현황 측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측량비 50에서 100 정도 나온다 했는데 그 정도랑 비슷한 건지. 경계 측량은 50에서 100이 아니고 최소한 80 이상은 보셔야. 왜냐면 그 경계 측량은 우리가 지가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네.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배를 산정을 하는데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지가가 높아요. 50만 원 정도는 네, 안 나오고 보통 한 80만 원 이상 보셔야 될 거고요. 현황 측량은 보통 이제 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어쨌든 측량에 대한 비용이 두 개 합쳐서 최하 못해도 130만 원. 뭐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진짜 1000만 원 다가왔네. 네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요런 이제 관로 연결이나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 정화조를 묶거나 토목이 있거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인허가비부터 해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밑에 연결하고 뭐 하는 게 지금 800만 원이 나왔고 네. 건축사비를 최소로 잡고 감리비 최소 잡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도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나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일반 택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3000만 원을 받았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예. 여기가 2000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법적 적용도 해야 되고요. 법적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준공 때 이게 도시지역 외 지역은 이 법적 적용이 없어요. 이런 도시지역 내에 짓는 건물은 법적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적용 면적에 기준 잡혀 있는 적용 면적만큼 그 지정돼 있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몇십만 원은 잡아줘야 돼요. 준공 나고 나서 다시 적용을 하시더라도. 진짜 천이네요. 그리고 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주차장도 만드셔야 되고 조경도 일부 하셔야 될 거고 담장이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담장은 왜 하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예, 담장을 다 하시잖아요. 네네. 예, 네. 땅이 작다 보니까 네. 담장을 안 하면은 조금 횡한 느낌이 더 들 수가 있죠. 땅이 덩그러니 한 70평 뭐 요 정도다 보니까 네. 바로 집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담으로 조금 경계를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어쨌든 평지기 때문에라기도 그렇고 집의 경관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담장공사 조금 해줘야 되고 조경공사 피해갈 수 없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예. 진짜 이게 택지지구를 해서 저도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예. 네. 별도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시골 땅을 사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는 있는데 네. 대신에 분양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런 또 네. 시내 땅에 비해서 또 네. 네. 금액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그게 다 그 토지에 네.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축주분들은 제가 그동안 상담을 했을 때 네. 이 택지지구에 이렇게 집을 진다 그러면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2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조경 담장 비용을 빼더라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조경 담장까지 하게 되면 1,500 이상은 보셔야 될 거예요. 3,500에서 한 4,000 정도는 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이 그 전원주택지 그러니까 개인이 개발한 택지인가요? 아니요. 전원주택도 결론적으로는 네. 아까 그 전원주택도 기반시설은 다 돼 있지만 네네.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전원주택 단지와 택지개발지구의 차이는 아까 정화조 같은 경우 정화조가 택지개발은 거의 다 이제 시관로기 때문에 얼마 안 드는데 전원주택 단지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런 데는 정화조 비용 때문에 뭐 한 300만 원도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고 뭐 위치의 지역에 따라서 콘크리트 박스까지 시공하게 되면 뭐 정화조 값만 400에서 500만 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전원주택 단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개발돼 있는 땅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60평까지 건축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허가비가 들겠죠. 어떻게 상세가 살짝은 된다고 보여. 만약에 똑같이 자연녹지라는 데에다가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이거든요. 네. 그 자연녹지 안에 있는 전원주택이 네. 시관로도 들어와 있는 토목공사까지 다 돼 있는 택지라 했을 때는 네.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별도공사비나 전원주택 안에 있는 택지의 별도공사비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 어떻게 땅을 어떻게 상담해야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나 택지나 기반시설이 돼 있는 땅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땅보단 적게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대신에 그만큼 땅값이 높잖아요. 이제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별도 예산을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장님이 계속 오셔서 네. 저한테 이 땅 저 땅 물어보시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보시는 게 좋죠. 그게 유일한
유일한 진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건축주분이 전문가만큼 이제 지식을 쌓으시면 되는데 네.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니까 이 하우징 업체 매니저들이나 로드하우징으로 전화 주셔서 네. 땅을 택지지구의 땅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전원주택 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일반 그냥 전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땅을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그걸 토대로 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를 벌써 이렇게 상담받는 게 조금 횟수가 좀 됐어요. 예, 그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빈손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예. 부담스럽긴 한 건 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네. 부담스러우셔도 이게 한두 푼이 걸려있는 그 선정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떠나서도 내가 뭐 일륜지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러면 그 뭐 조금 불편하고 미안하더라도 네. 일단 최대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셔야죠. 비용이 발생하지 또 않을까. 그런 건 없죠. 대신에 이제 그만큼 한 만큼 정말로 집을 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하시면 되죠. 뭐. 그래. 계약을 하시면 되죠. 아, 그럼 너무 예, 좋겠네요. 예. 네. 아, 저희도 네. 사실은 네. 그거 하나 보고서는 네.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너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거는 네, 뭐 목적이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일하는 게 당연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지 네, 네, 네. 그냥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별도 공사비도 저번에 해서 봤던 거고, 오늘은 국가에서 개발한 택지 지역, 개인이 개발. 임야를 사서 개발한 택지 지역 이렇게 예. 본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개인이 개발한 거는 네, 그냥 네. 일단 네. 보통은 전원주택 단지로 네. 해서 보통 많이들 이제 홍보를 하니까 네, 네.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진짜 최소 비용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지만 지난번 토지 기준으로는 4천 이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네. 별도 공사 비용이. 네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 뭐 관로를 어떻게 연결하냐, 종합적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상이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3천만 원대가 나와서 여기서도 3천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대가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것도 인허가비도 포함이 돼 있고 설계비가 어떻게 돼요? 그 설계는 어차피 어디 택지지구에 하시든 네. 전원주택 단지에 하시든 설계는 집을 짓는 설계는 저희가 해드리니까. 집을 짓는 설계. 예. 아, 그 인허가비만 건축사 비용만 500이 됐던 800이 됐던 그 네네. 건축사 비용은 허가비라고 보시면 돼요. 인허가비, 예. 서류 꾸리는 비용. 그렇죠. 이제는 땅에 대한 모든 별도 공사비는 네. 정리가 다 된 거네요. 네네. 그동안 저랑 유튜브 찍은 거 별도 공사 중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땅들의 사례들이 보면 다양한 사례예요. 그거에 맞춰서 별도 공사에 대해서 지금 택지지구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건축주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실 정도의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제 영상을 좀 찾아서 조건에 맞는 땅에 네. 맞춰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와, 근데 저 이거 좀 감동받은 게 제가 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전 진짜 실제로 땅을 사야 되는 사람인데 땅이 없으면 저 상담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솔직히 아, 말해서 예. 땅부터 구매하고 예. 오셔야 예. 상담이 가능합니다라고 예. 했는데 근데 제가 무턱대고 땅을 그냥 막 구매했다가는 네. 그때 시골 땅을 잘못 사서 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 진짜 오늘은 그 확신이 서거는 네네.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저희도 뭐 많이 건축주님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많이 도와드리려고는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조금 저희도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뭐 예를 들면 건축사 사무소도 한 번 더 방문하시고 네. 다른 매니저들한테도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결정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야, 진짜 선의의 경쟁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네네. 고생하셨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토지를 사고 예. 그 다음번에는 정말 제 땅에 제 건축물에 대한 실제 건축비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될 시기가 예. 진짜 오지 않는가. 예. 지난 편에 조금 가볍게 했는데 예.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예. 오지 않는가. 예. 그래서 기획 모델 한 30평짜리나 예. 제가 지금 지으려고 했던 게 그때 40평이라 그랬는데 네. 기획 모델이 있다면 우리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획 모델 작업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걸 가지고 그 기획 모델 혹시 저희 작업하는 게 나오면 그거를 한번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럼 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30평대랑 40평 정도 되는 네. 거 저희가 두 가지 기획 모델 작업 중이거든요. 그거는 한 언제쯤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나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번 그때는 우리 그 광주에서 또 박람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광주 박람회로 또 한번 상담을 그러시죠.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네. 더 둘러보시고 네, 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